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할 건데, 우선 여기에서는 미지수 종류가 두 개여야 돼. XY 두 개. 그치? 두 개고, 또 차수는 1차가 돼야 되거든. 1차.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는 몇 개 있죠? 한 개 있지. X 종류 한 개. 이거 차수가 몇 차인데? 1차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굳이 이건 미지수 한 개짜리는 미지수 한 개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미지수가 한 개 더 늘면서 차수는 그대로인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미지수 종류가 x, y 두 개고 이 각각의 차수가 1차니까 이런 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꼴은 우선 x항이 있어야 돼. 그렇죠? 또 y항이 있어야 돼. 삼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지. 그래서 어떤 꼴이냐 하면 이거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a가 0이 돼버리면 x항이 없어지니까 안 될 거고 b가 0이 돼도 y항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해줘야 돼. 반드시. 근데 c는 0이 돼도 상관없지. 되겠니? 자, 요런 꼴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이 꼴 되긴 혹시 질문 없어요? 되겠어? 의문점 나는 거 없나? 돈 의문 나는 거 없나? 되겠나? 자, 그러면 다음 용어의 뜻을 쓰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먼저 해 또는 해를 근이라고 하는데 해의 뜻은 뭐였지? 이거는 1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같은 뜻이어서 그치? 뭐냐면 그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값. 그래서 그 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요게 바로 어, 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하는 것. 그래서 부등식을 푸세요 하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 뜻이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세요 그 뜻이지. 그렇죠? 자, 그런데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은 차이가 둘 다 1차이기는 한데 미지수의 개수잖아. 요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지. 이건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지. 혹시 위에 거 방정식 해 구할 수 있니? 이거 해 구하면 해가 뭐는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해가 딱 한 개 나오지. 그치?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해라면 생각해보자 말이야. 이거 만족하는 거. 뭐 있을까? x에다가 1을 넣고 y에 0 넣으면 안 되지. x에 1 넣고 y에 5 넣어야 되니? 맞지? x에 1 넣으면 2, 3 다음 5니까 5를 빼줘야지 0 되는 거 맞지? 1호가 되고 x가 0이면 y가 뭐 돼야 돼요? 너무 어렵나? 자, 아니 x에 여기 0 넣어봐. 2 곱하기 0 하면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에서 0이 되려고 하면 y 값이 뭐 돼야 되는데? 3 돼야지. x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봐. 그럼 y는? 음, 음. 다시, 다시. 아니, 지금 영혼도 같이 온 거 맞지? 몸만 와 있는 거 아니지? 1이지. 왜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을 하면 1이니까 1에서 1을 빼야지 0이 되지. 그럼 y 값은 1 되는 거 맞니? 한 번 더 물어볼게.
안 돼, 근데 각자 물어봐야 되겠어요. 각자. 믿을 수가 없어. x가 2였거든? 값이나 x가 2였거든? y가 얼마 돼야 되게? 1이요. 다시 잘 생각해봐. x가 2야. 2 곱하기 1을 하면? 그러면 4 더하기 3을 하면? 그러면 7 빼기 y가 0 돼야 되는데? 그렇지. y는 7이지. 자, 동훈아, x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x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럼 y가 뭐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 맞니? 되겠니? 자, 우리 가빈이 불안하니까 한 개 더 물어본다. x가 3이었어. x가 3이었어. 그러면 y가 뭐 돼야 돼? 그렇지, 9. 이제 확실히 파악했다. 됐죠? 이렇게 x가 한 개 정해지면 y가 한 개 정해지지 않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아까 위에는 미지수가 한 개일 때는 해가 딱 하나로 정해졌었거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해가 있잖아. x가 한 개 정해지면 y가 한 개 정해져가지고 이거 해를 x는 1일 때 y가 5대에서 1,5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거든. 이거 해는 그럼 0,3. 이거 해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니까 해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쵸?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xy가 수 전체라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는 어떻게 되냐면 무수히 많습니다. 되겠니? 자, 다시 x 더하기 4는 0이야. 이거 만족하는 해는 몇 개? 이거 만족하는 해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런데 x 더하기 y는 4를 만족하는 해는 몇 개 있어? 여러 개,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러면 xy가 모든 수, 그러니까 분수, 소수, 음수, 양수, 정수 이런 거 통틀었을 때는 무수히 많지. 근데 여기서 xy가 자, 근데 여기서 XY가 만약에 자연수라고 하면은 해가 몇 쌍 있을까요? 어, 죄송합니다. 왜냐면 자연수 1부터 되니까. 1, 3 되고, 1,3이 돼, 또. 어, 2,2가 되고, 또 3,1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수인 것은 세 쌍 되겠지. 그치? 여하튼, XY가 수 전체라고 하면은 요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걔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됐니?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게. 이거 해가 무수히 많거든. 근데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는데 두 개를 빼가지고 2가 된다고 했자. 자, 위의 식과 상관없이 얘만 나와 있으면은 이걸 만족하는 해도 무시 많겠지. 두 개 빼서 2 되는 거 엄청 많지. 뭐 2.7 빼기 0.7 이런 것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족하는 해는 누구 있을까? 숫자. 끼워 맞춰봐. 할 수 있어. 두 개를 더해서 3대 두 개를 빼서 2가 되는 수. 3, 1밖에 없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가 무수히 많고 얘 해도 무수히 많지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는 한 쌍밖에 없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쌍으로 묶어.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연립 1차 방정식. 우리 왜 연립주택 할 때 그 연립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는 이런 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거를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위에 걸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고 밑에 것만 만족하는 해도 무수히 많은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한 쌍밖에 없었지. 그쵸? 그래서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두 식을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XY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라고 하면 X는 3, Y는 1이라고 풀면 되겠지. 이해갔니? 되겠어? 자, 그런데 이런 건 좀 비교적 쉬운 방정식에 속하니까 숫자를 내가 끼워 맞출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식이 이제 복잡해지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분수나 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내가 끼워 맞춰서 생각할 수 없겠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풀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게. 자,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푸는 거는 자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얘도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한 개로 만들어 주려면 한 개가 없어져야 되지. 한 개를 없애는 걸 소거한다고 하거든. 소거. 그래서 문자 하나를 미지수 한 개를 소거해. 소거해서. 근데 소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뭐를 이용하느냐면 소거하는 방법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소거할 거야. 소거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어 푸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지수가 원래 두 개였는데 미지수 하나를 속에서 없애가지고 미지수가 한 개만 있는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감법이나 대입법이 있다 그랬잖아. 대입법은 우리가 알거든. 이 대자가 대신할 대, 넣을 입, 대신해서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은 y가 얘랑 같거든. 그럼 내가 여기 y 자리에다가 대신해서 요식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대신해서 넣어보자. 이거 대입법 이용할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2 y 자리 대신에 요거를 쏙 집어넣는 거야. 왜 y가 얘랑 같다 했으니까 대신해서 넣어도 되잖아.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9 마이너스 3x를 y 자리 통째로 넣을게요. 자,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해줘야 되지. 그럼 이렇게 대입하고 나니 미지수 종류가 몇 개 됐어? 미지수 원래 xy 요 식에 xy 두 개였지 미지수가. 근데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니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된 거 맞니? 이건 풀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푸니? 전개해서 x가 있는 것은 왼쪽으로 상수항 오른쪽 이항해야 되지. 자 해보자. 그러면 x-18 플러스 6x는 마이너스 4. 자, x끼리 간단하게 하면은 7x. 자, 요거 이항해야 돼요, 상수항. 이항하면 뭐가 되니? 14가 되니? 선생님 바로 암산했는데 할 수 있겠나? 마이너스 18 이항하면 플러스 18이니까 계산하면 14 되는 거 맞지? 자, 값이나 그럼 x 얼마 나오니? 자, x2를 처음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동훈아 이거 y 얼마 나오니? y를 구하려면 9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9에서 6을 빼면 y는 3이 되죠. 그래서 해를 x는 2, y는 3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2,3이라고 적어도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아, 대입법을 이용하니까 미지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소거되어서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잘했던 1차 방정식대로 그대로 푸는 거지. 푼 다음에 다시 그 구한값을 대입한 식에다 넣어주면 다른 미지수의 값이 나오게 된다.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건 대입법을 이용했잖아. 대입법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지 뭔가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 이걸 내가 굳이 대입법을 쓰려고 x는 하려고 하면 식이 분수가 나와서 더 귀찮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대입법을 쓰지 않고 가감법이라고 하는 걸 써. 이 가짜가 더할 가, 감자가 뺄 감. 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등식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거든. 자, 이거는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보자. 얘들아 봐. A가 B랑 같대. C는 D랑 같대. 그러면 A에서 C를 뺀 것은 B에서 D를 뺀 것과 같겠지. 이해가니? 그쵸? 맞니? A랑 C랑 더한 거랑 B랑 D랑 더한 것도 서로 같겠지. 그치? 식끼리 통째로 더하거나 빼도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통째로 빼보는 거야. 뺄 때는 는을 기준으로 왼쪽은 왼쪽끼리 빼고 오른쪽끼리 빼면 되거든. 왼쪽끼리 빼보자. 자, 이거 뺀다는 말은 원래는 이런 뜻이야. 5x-3y에서 5x-4y를 이렇게 통째로 빼는 거거든. 우리 뺄 때는 어떻게 하더라? 부호를 반대로 고쳐야 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x, 요거는 플러스 4y라고 계산하고 해줘야 된다. 자, 5x 빼면 없어졌어. 마이너스 3y에서 마이너스 4y를 빼주면 여기가 플러스 4y가 되니까 마이너스 3y랑 플러스 4y 계산하면 y 되는 거 맞지? 11에서 13을 빼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됐거든? y는 마이너스 2 구한 거를 위의 식이나 밑의 식 아무 때나 자기 편한 데에다 대입하면 돼. 선생님은 위의 식에 대입할게. 그럼 5x y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은 플러스 6은 11. 그럼 5x는 넘어가면 5. 그럼 x는 1이겠지. 그래서 해를 구할 때는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1, 마이너스 2라고 적어도 되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자. 자, 이거는 대입법을 하기도 불편하고 이 식 그대로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소거되지 않거든. 그런 경우는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가감법 하기 편한 형태로 고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아까 가감법 할 때 두 개가 더해서 문자가 소거되려고 하면은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지 더하면 없어지겠지. 부호가 같은 것은 서로 빼줘야지 없어지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y를 소거하고 싶거든. 자, 동훈아, y를 소거하려고 해. 위의 식이 1번식이야. 밑의 식이 2번식이야. y가 소거되려고 하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1번식에는 얼마를 곱하면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질까? 1번식에 뭐를 곱하고 2번식에 뭐를 곱해야지 요 숫자가 같아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동은이한테 얘기했는데 가빈이가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가빈이 할 때 동은이 감 도와줘라. 자, 그럼 1번식의 통째로 2를 곱하고 2번식의 통째로 3을 곱해서 적어볼게. 알겠지? 적어보면은 자, 근데 등식의 성질을 쓴 거니까 등식의 양변에 모든 항의 통째로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면 여기가 8x 2를 곱하면 6y 2를 곱하면 10이에요. 밑에 식은 30 곱할게. 3을 곱하면 9x 3을 곱하면 6y 3을 곱하면 24 됐니?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랑 얘가 숫자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줬을 때 소거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거야. 더하면 8 더하기 9니까 17x가 되죠. y는 소거되고 10 더하기 14하면 34거든. 그럼 x는 얼마? x는 2 됐니? x가 2면 이제 하나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할 건데 제일 쉬워 보이는 식이 대입하면 되거든. 선생님 요 식에 대입할게. 요 식의 x자리에다가 선생님이 2를 대입했어요. 2를 넣으면 2, 3은 6 더하기 2y는 8이거든. 그럼 2y는 6이 이항하면 2가 되니까 y는 1이겠지. 그래서 해를 구하면은 2,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4번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할 때도 간단한 거 해놓고 맞지? 괄호 있는 거, 뭐 분수, 소수 있는 거 다 했었지?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거든. 그래서 괄호부터 먼저 없애는 거야. 자, 암산할게. 2x 마이너스 y. 되도록이면 상수항은 오른쪽 이항 해주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y,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인데 이걸 이항해서 적을 거니까 플러스 4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요것도 이항합니다. 근데 암산할 거예요. 3x, 5x. 5x를 왼쪽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3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8y. 삼수항은 2, 5, 10. 2, 5, 10.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위에 식과 밑에 식을 뭐 해야 될 것 같니? 더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래야지 x 소가 되겠지? 더하면 x 소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하면 7y가 돼요. 10과 4를 더하면 14거든? 그러면 y가 얼마? 2잖아. y는 2 구한 것을 선생님이 여기 위에 식에다 대입할게. y자리 1을 넣으면 2x-2는 4. 그럼 2x는 6, x는 3. 그래서 해를 구하니까 3,2겠네. 자, 밑에 거. 밑에 거는 또 등식의 성질을 쓸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왕이면 개수가 정수가 되게 붙여주면 좋지. 그래서 위에 식은 통째로 뭐를 곱할래? 10 곱하면 11x. 10 곱하면 5y. 10 곱하면 1 되죠. 밑에 건 통째로 얼마 곱할래? 100 곱하면 2x. 100 곱하면 10y. 100 곱하면 마이너스 18.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태 그대로 가관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식에 다시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22x, 2를 곱하면 10y, 2를 곱하면 2. 그러고 나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뺀다. 됐지? 요 식에서 요 식을 뺄게. 그러면 22x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20x가 돼. y는 소거 돼. 2에서 마이너스 18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8로 바뀌어가지고 계산하면 20이지. 그럼 x는 1이겠네? 그쵸? x는 1 구한 것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이 식에 대입하면 11 더하기 5y는 1이 되고 5y는 1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해를 구하면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되겠어? 우리 개념 점검 테스트 교재 꺼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분수지. 그럼 이것도 개수를 정수로 고쳐주는 게 편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을 곱할 거거든? 이거 분모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할까? 10. 10 곱하면은 5x가 돼. 10 곱하면 6y가 돼. 10 곱하면 4가 돼. 밑에 식은 6을 곱해야 되겠지? 6 곱하면 x가 돼. 6 곱하면 3y가 돼. 6 곱하면 5가 돼. 근데 이 상태로 또 가관법이 안 되네?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선생님이 2를 곱할게. 그러면 2x, 6y, 2, 5, 10. 자, 그러면 이 식 두 개를 y를 소구하려고 하거든? y 소구하려면 두 개 더 할까요? 뺄까요? 그렇지, 더 해야 돼. 자, 요거 두 개 더 해주면 5x, 2x 더하면 7x. y는 소가 되거든? 그리고 4 더하기 10 하면 14가 되죠? 그럼 x는 얼마? 2가 되겠네. 그치? x는 2 구한 거를 요 식에 넣을게. 그러면 2, 5, 10 마이너스 6y는 4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y는 10 이항하면은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러면 y는 1 되겠죠? 그래서 해가 2,1이다 하고 보면 돼요.
자, 7번 형태는 A는 B는 C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했죠. 이것의 뜻은 A, B, C가 모두 같다는 뜻이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이 식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해석을 할 때 A가 B랑 같고 B는 C랑 같다. 라고 해석해도 돼, 그치? 이렇게. 왜냐면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 맞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A가 B랑 같은데 A가 C랑도 같아. 그럼 B, C가 결국 같아지지 않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면 B가 C랑 같고 A가 C랑 같아요 라고 해도 결국에 A, B, C가 모두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같은 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적으면 돼. 제일 편한 걸로. 자, 지금은 이 식에서 보니까 5가 제일 식이 간단하지 않니? 그래서 이거 두 개 갖고 이거 두 개 갖다로 만들어 볼게. 응. 자, 그래서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2y는 5랑 같다. 해줄 거고. 물론 이거 두 개 같다 해도 되는데 그 식보다는 이거 두 개 같다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3x 더하기 y는 5랑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는 가만법이 안 되니까 밑에 식에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 3x, 그래서 2를 곱했지. 6x 더하기 2y는 2를 곱했으니까 10 됐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식하고 밑에 식은 y가 같아졌으니까 소거 되려면 두 개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 뺄게. 되겠나? 암산. 6x에서 x를 빼면 5x제. y는 소거되고 10에서 5를 빼면 5죠? 그럼 x는 1이겠지. x는 1 구한 거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첫 번째 식에. x 1 넣으면 1 더하기 2y는 5가 되고 2y는 5에서 1을 빼면 4가 돼요. 그러면 y는 2 되는 거 됐니? 자, 그래서 해가 1,2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를 구하면 연립방정식은 한 쌍의 해가 나오거든. 한 쌍의 해. 됐지? 왜?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해가 특수한 경우도 있거든. 해가 특수한 거. 해가 한 쌍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4라고 했어. 근데 어떤 식이 2x 더하기 2y는 2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 관찰을 좀 해서 열심히 보면 될 텐데 관찰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가간법을 해가지고 위의 식에 내가 2를 곱했다고 쳐보자. 얘들아 위의 식에 2를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8이 되지. 근데 두 개를 빼려고 보니까 식이 어땠냐? 2x 더하기 2y는 8인데 밑에 2x 더하기 2y는 2래. 얘들아 이 x, y가 똑같은 값인데 얘랑 얘랑 더해서 8이 되면서 동시에 2가 되는 게 있을까? 없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위의 식을 위랑 아래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없다고 얘기해. 해가 없다가 정답이야. 되겠어? 근데 어떤 경우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1이고 밑에는 2x 더하기 2y는 2였다고 해보자. 좀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풀어본 거야. 그래서 위의 식에다 2를 곱해. 2를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2가 되거든.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개 빼려고 보니까 통째로 없어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았는데 그게 모두 다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가 한 쌍이 아니고 해가 아예 없던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는 해가 특수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해가 특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돼. 내가 이거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에다 2를 곱했더니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았지. 그치? 그럼 이 식을 2배 한 것이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율 있지, 이 비율, 개수의 비율. 개수의 비율이 이게 2분의 1이었어.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도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이거의 개수의 비율도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위의 식이 통째로 2배를 하면 이 식과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위의 식이 무엇인가를 곱해가지고 밑에 있는 식과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 개수들의 비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해가 무수히 많아져. 해가 무수히 많아지려면 A-분의 A, 즉 X항의 개수 비가 Y항의 개수비랑 같아야 되고 그것이 상수항의 비랑도 일치해야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 비가 일정하게 똑같아야지만 위의 식이 어떤 수를 곱해서 밑에 식과 일치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근데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지 봐. 예분의 얘는 2분의 1이지. 예분의 얘도 2분의 1이지. 근데 예분의 얘가 2잖아. 다르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있는 걸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곱한다고 해도 뒤에 있는 게 달라져. 이렇게 달라져. 그쵸? 그럼 해가 없는 거였지. 그래서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X항의 B와 Y항의 B까지는 같아야 되지만 상수항의 B랑은 달라야 된다. 즉 해가 특수해지려고 하면은 먼저 X항의 개수 B와 Y항의 개수 B는 우선 일치해서 똑같아야 돼. 이게 똑같아야지 해가 특수한 경우가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A-분의 A하고 B-분의 B가 아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가 특수한 게 아니라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거야. 되겠니? 이건 해가 특수하지 않지, 그치? 그런데 X 개수비랑 Y 개수비가 서로 같아지면 그건 해가 무조건 특수해지는 거고, 그게 상수항의 비랑도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상수항의 비랑은 다른 거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 되겠니? 네. 자, 연립방정식을 활용할 건데, 자, 이거는 이제 활용 문제에서 연립방정식뿐만이 아니고, 부등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그치? 활용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이 있거든. 그럴 때 내가 이제 미지수를 누구로 잡고, 보통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먼저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릿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0의 자리 숫자가 x다. 1의 자리 숫자가 y다. 선생님, 그 수는 xy죠.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xy는 우리가 뜻이 x 곱하기 y를 뜻하거든. 곱하기 생략해서 같이 붙였으니까. 그러면 27이라는 게 2 곱하기 7과 같으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이 숫자에다가 그 숫자가 있는 자리 값을 곱해줘야 돼. 이 x라는 게 10의 자리 있는 숫자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27이라고 하는 수는 10의 자리 숫자는 2지. 숫자는 2지. 1의 자리 숫자는 7이지. 그런데 이 2라는 것은 그 값이 2를 뜻하는 게 아니라 20을 뜻하잖아. 20. 그러니까 그 숫자에다가 자리 값인 10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수를 표현할 때는 x의 10배를 해줘야 되니까 10x. 거기다가 1의 자리 숫자 y를 더해줘야 돼. 1의 자리는 어차피 그 자리 값이 1이니까 곱하기 1은 생략하면 되지. 되겠니?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니? 그럼 연습해보자. 0점. 이것도 원리만 제대로 깨친다고 하면은 이거 하나에서 무수히 많이 응용할 수 있는 거거든. 선생님 지금 뭐랬냐면 그 숫자에다가는 자리 값을 곱해줘야지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x래.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y래.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z래. 그럼 이 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니? 소수 첫째 자리 숫자의 에다가 그 수의 자리값이 0.1이지. 그거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되겠어?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y인데 그 수의 자리값은 0.01이니까 이걸 곱해주고. 그러면 누구를 다시 더 더해줘야 돼? 0.001z를 더해줘야지 이 수를 식으로 표현한 건 거야.
되겠니? 자, 그럼 다시 x 70 y 이렇게 됐어. 이 수를 식으로 표현하래. 이거는 10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고 10의 자리 숫자는 7인 수를 표현하려고 하거든. 어떻게 표현하니? 그렇지. 100x 더하기 70 더하기 y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지? 자, 항상 그 자리 숫자에다가 자리 값을 곱해서 더해줘야 된다. 됐지?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했고.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은 우리 공식인지 알죠?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외우고 있는 거 맞지? 거속시, 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옆에 있는 거 곱하는 거고, 위아래 있는 건 분수로 나누는 거 맞지?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거 당연히 공식 알고 있어야지 식을 세울 수 있어. 공식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식을 세울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농도. 아직 덜 적었니?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는 진하기를 얘기하잖아. 우리 소금물에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진하지. 그치?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의 비율인데 보통 백분율로 표현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금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소금 구하는 공식은 자, 여기에서 소금을 구하려고 하면 100을 나눠주고 소금물은 양변에 곱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우리가 아까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세 개를 알아야 되지만 소금물 농도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쓰여집니다. 소금물은 하고 다시 변형할 필요 없다고. 알겠지? 이거 두 개밖에 안 쓰여져 어차피. 자, 그래서 위아래에 지금 거속시랑 소금물 농도에 관련된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쵸? 줄줄줄. 자, 4번. 기차가 어떤 터널을 아니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대. 완전히 지난대.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 자, 기차가 있는데 어떤 터널이 있어. 완전히 지난대요. 이렇게 기차가요. 그럼 완전히 지난다는 것은 기차가 여기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꼬리가 완전히 다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지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럼 지나올 때까지 그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을 내가 기차 머리로 삼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 맞니? 그쵸? 그러니까 이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까지 더해줘야 되지. 이해가니? 그래서 기차가 어떤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는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터널 길이에다가 누구를 더해줘야 된다?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돼. 다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돼. 그래야지 완전히 통과했다는 개념이 돼. 자, 그 다음에 공원 둘레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서 처음으로 만났다면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 자, 공원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A 속력이 B 속력보다 빠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같은 방향. 그러면 A라는 아이가 여기 요렇게 간다면 B라는 아이도 요렇게 가는 거야. 근데 누가 더 빠르냐면 A가 속력이 더 빠르지. 그래서 A가 막 먼저 앞서가는 거야. B는 천천히 따라오고 있지. 근데 A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B가 아직 한 바퀴도 돌지 않았는데 A가 벌써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만난 거야. 여기서. 됐니? 그럼 누가 더 많이 간 건데? A가 더 많이 간 거 맞니? A가 B보다 몇 바퀴 더 많이 돌았어? 한 바퀴 더 많이 돌았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A가 움직인 거리에서 A 거리에서 B 거리를 빼줘야 돼. 그게 몇 바퀴 차이 난다고?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야. 되겠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A가 우리가 지금 여기 봐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만났다고 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B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B가 속력이 느리니까 여기에서 와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됐지? 근데 A는 어떻게 움직였어? A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맞지?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많이 갔지. 몇 바퀴를? 한 바퀴를. 그래서 A 거리랑 B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됐지? 중요하다. 중요해. 자, 근데 이번에는 공원둘레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다고 해보자. 반대 방향으로. 자, 여기는 아까는 같은 방향이지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야. 자, 여기로 들고 왔어. 자, 이번에는 어떠느냐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반대. 그래서 A라는 아이는 이쪽으로 갔거든. 여기로 슝 와서 여기. B라는 아이는 반대로 돈 거야. 요렇게 돈 거야. 이렇게. 됐니? 어떻게 돌았는지 알겠어? 근데 A가 더 빠르니까 A가 더 많이 가가지고 B 쪽으로 가서 붙어서 만난 거지. 됐지?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하고 얘가 움직인 거리를 더하니까 한 바퀴 되는 거 맞나?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A가 움직인 거리에다가 B가 움직인 거리를 더해야지 뭐가 된다고? 한 바퀴가 돼. 됐지?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두 개를 빼야지 한 바퀴가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두 개를 더해야지 한 바퀴가 돼. 이건 문제를 읽을 때 너희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 반대로 간다. 아, 반대로. 아, 야 움직인 거래. 야 움직인 거 다음 한 바퀴구나. 같이 갔다. 같이 가면 아, 이거 한 바퀴 더 돌고 여기 와서 슝 만났으니까 두 개 차가 한 바퀴구나. 되겠나? 한 문제 안에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지 반대로 돌았는지 식이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알겠지? 선생님이 그 기출지를 기말고사 기출지를 미리 본단 말이야.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이 한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연립방정식 세우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속력이 일정한 배가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데 강을 내려갈 때 배 속력하고 강을 올라갈 때 배 속력이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보자. 자, 너희 옛날에 그 튜브 타고 계곡물에서 헤엄하고 노는 많지? 그래서 계곡물에 그치 그 왜 제일 편한 게 이제 엉덩이 튜브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뚝 누워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 근데 이제 나는 안 움직이는데 강물이 흐르니까 저절로 둥둥둥 떠내려간다 아니야. 하늘 보고 있으면 어느덧 보면 엄마 아빠가 저 멀리 있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때? 엄청 힘들지. 그치? 물 따라 내려온 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 힘들잖아. 왜냐하면 내려올 때는 강물이 내 속력을 도와주잖아. 그래서 실제 내 속력은 강물의 속력을 더한 것만큼이 내 속력이 되거든.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이 방해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내 속력에서 강물이 속력을 뺏어가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강을 내려올 때
배의 속력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배가 정지한 물에서 움직이는 속력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 있다고 하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지 실제 배의 속력이 된다. 이해가 니 강물이 도와주니까. 그런데 강을 올라갈 때 배 속력은 물이 안 흐르고 정지되어 있다고 치면 거기에서 움직일 때 배의 속력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만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이 방해하니까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지한 물에서 배 속력이 70이었어. 70. 근데 강물이 10만큼 흐르고 있다고 쳐봐. 강물의 속력이. 이게 시속 70인데 시속 10만큼 흐르고 있었다고 치면은 강을 내려갈 때는 실제 배 속력이 뭐가 돼? 두 개를 더해서 80이 돼. 80. 근데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70에서 10을 빼서 뭐가 된다고? 60이 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유형들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제 몇 개. 자, 둘레 길이가 250m인 트랙을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50초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4분 10초 후에 따라잡는다. 느린 사람의 속력을 구해보세요 했거든.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는 몇 개까지 잡을 수 있어? 두 개까지, 그치? 두 개. 그러니까 내 능력치가 이제 더 점프업 된 거야. 미지수를 두 개로 잡아도 나는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미지수를 두 개로 잡을 건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게 뭐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니? 우선 거리는 250으로 나왔지. 시간도 뭐 50초, 뭐 4분 10초 이렇게 나왔지. 근데 뭐가 안 나왔어? 속력이 안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미지수를 뭐로 잡아야 돼? 속력으로. 그래서 빠른 사람의 속력이 빠른 사람이 있을 건데 빠른 사람의 속력을 X, 느린 사람의 속력을 Y라고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며 50초 후에 만난다는 상황을 가지고 식을 한 개 세울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4분 10초 후에 따라잡는다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만들려고 해. 자, 첫 번째 식부터 보자. 자, 첫 번째 식. 예훈아, 반대 방향으로 갔다. 반대 방향으로. 아까 머릿속에 그림 그려라. 트랙 그렸지? 반대로 갔어. 두 사람의 거리를 더해야 돼, 빼야 돼? 그치.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한 바퀴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지금 빠른 사람 속력이 X고 느린 사람 속력이 Y거든. 근데 둘 다 움직인 시간은 50초거든. 50초. 그러면 빠른 사람이 간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거리를. 그렇지. 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지? 속력이 X고 시간이 50초니까 빠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50X지. 됐니? 그러면 느린 사람이 간 거리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느린 사람의 속력은? 느린 사람의 속력은 Y제. 몇 초 움직였다고? 50초? 그러면 간 거리는 50Y지. 이 둘을 더해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반대로 갔으니까
더해야 되지.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한 바퀴. 그 한 바퀴가 얼만데? 250. 이해가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동훈아,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거든? 같은 방향으로. 머릿속에 그림 그려야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앞서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잡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한 사람이 먼저 한 바퀴 빵 돌고 만났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를 이번에 더해야 돼? 빼야 돼? 그렇지. 빼야지. 간단하게 한 바퀴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갔냐면 빠른 사람이 더 많이 갔지. 자, 이번에 빠른 사람 속력은 X고요. 시간은 4분 10초인데 통일할게. 단위를. 4분 10초는 몇 초? 250초. 자, 250초 동안 빠른 사람이 간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250X야. 250초 동안 느린 사람이 간 거리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250 Y가 되지? 이번에 이걸 뭐 해야 된다고? 빼야지. 뺀 것이 뭐가 돼? 250이 돼. 이 식 이해가? 이해갔어? 되겠어? 응?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 위의 식은 50으로 나눈다. 50으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5가 되네. 밑에 거는 250으로 나눌게. x 빼기 y는 1이네. 두 식을 뭐 해야 될까요? 더할까? 더하면 2x는 6, x는 3. x가 3이면 y는 2.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느린 사람 속력. 느린 사람의 속력을 y로 잡았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2라고 적어야 되는데 속력이니까 단위를 붙여줘야 되지. 지금 시간을 초로 단위를 통일했고 거리는 미터로 통일한 거 맞니? 미터로. 그러니까 초속 2미터가 답이 돼요. 만약에 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속,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시속, 거리가 킬로미터였으면 시속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됐지. 뭐라 한 문제 안에 이거 두 개 다 들어있지, 그치? 자, 3번. 자,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3시간, 내려오는 데는 2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때 흐르지 않는 물, 정지한 물에서의 배 속력을 구해보래. 지금 보니까 거리가 36이라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거든. 안 나와 있는 게 속력이지. 그치? 그런데 미지수 몇 개까지 잡을 수 있어? 2개까지. 하나는 배의 속력 잡고 하나는 뭐 잡을래? 그렇지. 강의 속력. 그쵸? 그래서 자 우선 너희가 서술형 쓸 때는 누구를 미지수로 잡을지도 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 그 다음 강물의 속력도 잡아야 되지.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둡시다. 자, 거속시에서 공식이 가장 쉬운 거는 거리예요. 그쵸?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 먼저 올라가는 상황으로 식을 세울 거야. 올라가는 상황. 얘들아, 배가 강을 타고 올라가는데 총 움직인 거리는 36이지. 시간은 3시간이지. 올라갈 때 속력은 어떻게 돼?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뭐 해야 된다고? 다시 올라갈 때 실제 배의 속력은 배에 흐르지 않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야 되지? 그치? 자, 다시 거리로 식을 세울 거라 했어.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면 올라갈 때. 아니, 올라갈 때 더해야 된다. 빼야지. 강물이 방해하는데.
올라갈 때가 더 느리게 가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 배속력은 x 빼기 y가 속력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3시간 걸렸지?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 36이 돼야 되지. 첫 번째 식 이해 갔어? 되겠니? 자, 두 번째 식 보자.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렸대. 내려오는 건 강물이 도와주니까 더 빨리 걸려가지고, 그치? 속력이 더 빠르니까 2시간밖에 안 걸린 거야. 그러면 내려올 때 속력은 x 더하기 y. 시간은 몇 시간? 2시간. 곱하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내려올 때도 똑같은 강의 길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 식 이해가니? 자, 이렇게 식을 세웠거든. 자, 첫 번째. 양변에 3을 나누면 x-y는 12. 양변에 2를 나누면 x 더하기 y는 18. 자, 두 개를 더합시다. 2x는 30, x는 15, y는 얼마? 3. 근데 문제에서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x를 구해야 되거든. x는 15지. 근데 답을 적을 때는 단위를 생각해서 적어야지. 시간 단위는 시간이죠. 거리는 킬로미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답은 시속 15km라고 해야 된대.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0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4분이 걸리고 길이가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5분이 걸렸다. 기차 길이를 물었거든. 기차 길이. 자, 그러면 미지수를 먼저 뭘로 잡을까를 생각해야 돼. 지금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거리도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나왔니? 속력. 그리고 기차 길이. 그치?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기차의 속력이 있을 건데 그것을 y라고 두자. 자, 우리 거속시에서는 거리 공식이 제일 쉽다 그랬잖아?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상황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10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4분 걸렸다. 이걸로 식을 한 개 세울 거고,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렸다. 이걸로 식을 두 번째 식을 세울 거야. 자, 첫 번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이 얼만데? y제. 그쵸? 시간은? 시간 4분. 이게 거리야. 움직인 거리.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천만 하면 되나? 그렇지. 1000 플러스 기차 길이 x 더해줘야 되지. 됐지? 자, 식 한 개 더 세운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 속력은 우리 식 어떻게 세울 거라 거리로 세울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야. 속력은 y지. 똑같은 기차니까. 시간은 그렇지. 5. 거리는 그렇지. 1400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러면 y 곱하기 4가 4y, 여기는 5y. 자, 여기가 4y고 여기는 5y거든. 이것도 선생님 대입법 할게, 가간법 할게, 가간법.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려고. 밑에서 위에 거 빼려고. 5y에서 4y를 빼면 y가 되고 1400에서 1000을 빼면 400이 되고 x는 소거돼요. 그래서 y는 400이 돼요. 자, y자리에 400을 넣었어. 그러면 여기가 1600이 되거든. 그럼 x는 얼마지? 600이 되지. x는 600. 근데 문제에서는 기차의 길이를 물었어. 기차의 길이가 x였거든. 그러면 x는 600이었고 단위는 미터였으니까 600m가 답이겠지. 이거 다 구해놓고 xy 구해놓고 꼭 정답을 안 적어서 틀린 애들이 있더라. 문제에서 물어본 걸 적어야 되는데 xy를 구하면 다 있는 줄 알아. 자, 5번. 이제 우리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할만하지 않니? 그치? 할만해. 자,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2%가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8%가 감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5%가 감소했대.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래. 자, 누가 증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는 미지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 증가하기 전에 거, 변화하기 전에 걸 미지수로 잡아야지 변화한 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올해를 물었지만 우리는 작년의 학생 수를 XY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를 X, 작년 여학생 수. 됐어. 그럼 올해의 남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해봐. 는 X명이었는데 2% 증가했지? 증가했으니까 더해야 돼. X의 몇 퍼센트를? 2%를. 퍼센트는 기준이 100이야. 100분의 2X를 더할 거야. 이해가니? 이해한 거구나? 세 명의 눈빛이 비슷해요. 갑자기 이거 왜 나왔지? 이런 눈빛이야, 지금. 자, 우선 2%는 비율로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지. 만약에 500명이 있었으면 2%가 얼만데? 500, 전체 학생 수 500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해가지고 10명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50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거니까 더해서 510명이에요 라고 해줘야 되잖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X명이 있었는데 이 X명의 2% 그러면 X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해야지. 이게 몇 명이 늘어났는지지?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학생 수를 더해줘야지 올해의 남학생 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니? 물론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100 중에 2%가 늘었으니까 102x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썼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감수하면 어떻게 하니? 감수하면 이거 빼면 되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올해의 여학생 수도 식으로 표현해볼까? 올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하니? Y명이 있었지. 근데 Y명이 몇 퍼센트가 감소했다고? 8%. 감소니까 빼기 8%를 비율로 표현하면 100분의 8. 이거를 Y명에다가 곱해줘야 되는 거 맞니? 됐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작년과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 수를 표현했거든. 근데 나는 이제 식을 세워야 돼. XY가 들어있는 식 몇 개 세워야 돼? 두 개. 미지수를 두 개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식도 두 개를 세워야 돼. 그럼 첫 번째, 안 써먹은 힌트가 작년에 총 1000명이었다는 거 안 써먹었거든. 그럼 어떻게 할래? X
뭘 고민하노? 플러스 y는 1000. 좀 고민할 게 없어.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식은 증감 상태로만 식을 세울 거야. 증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2명 증가했대. 여학생은 8명 감소했대. 그럼 전체적으로는 6명 감소한 거지.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 해. 알겠지? 자, 그러면 증가한 남학생 수는 요거만큼이지. 감소한 여학생 수는 요거만큼이지. 그래서 증감 상태를 계산해 보면 플러스 100분의 2x랑 마이너스 100분의 8y를 계산해 주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5%가 감소한 거거든. 그래서 감소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 전체 학생 수 1000명 요렇게만 씹었어요. 되겠니? 물론 이렇게 식 세워도 돼. 어떻게 식 세워도 되냐면 올해 남학생 수 더하기 올해 여학생 수 이렇게 해서 1000명에서 100분의 5만큼 감소했으니까 이렇게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돼. 근데 이 식보다 이 식이 쉽지 않니? 맞지? 그러니까 증감 상태로만 해준단 말이야. 증감 상태로만. 자, 그럼 밑에 식은요. 식을 양변에 100을 곱할까? 100을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8y는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5000. 그러면 위의 식을 2 곱해야 되겠다. 2를 곱하면은 2x 더하기 2y는 2000. 그리고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뺄게. 2x는 소거되고 2y에서 마이너스 8y를 빼면은 플러스 10y는 2000에서 마이너스 5000을 빼주면 7000. y는 10을 나눠주면 700. 됐니? y가 700이면 x는 300이지. 그래서 x는 300. 이게 다 구한 게 아니에요. 그쵸? 항상 문제에서 물어본 걸 구해줘야 돼. 그러면 올해의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볼게요. 자, 그럼 올해 남학생 수부터 구해볼게. 올해 남학생 수는 요 식의 x짜리 그대로 300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원래 300명이 있었는데 100분의 2 곱하기 300이 되거든. 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300 더하기 100 나누면 6명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몇 명이 된 거야? 306명. 올해의 남학생 수는 306명이 됐어요. 자, 올해 여학생도 구하래. 올해 여학생 수. y가 700인 거 구했으니까 여기에다 700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y자리에. 그러면 700 마이너스 100분의 8 곱하기 700. 700 빼기. 00 날라가면 7, 8에 56. 그럼 계산하면 644명.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답은 306명과 644명이라고 적어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일 문제는, 그치. 연립방정식에서는 일 문제는 미지수를 정하는 거를 좀 뭘로 정할지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에 전체 일의 양을 1로 둘 거거든. 전체 일의 양은 1로 둘 거고. 자, 지금 등장인물이 두 명이에요. 예진이랑 채령이가 같이 하면 3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예진이가 15일 동안 일하고 남은 일을 채령이가 40일 동안 일해서 끝냈다. 예진이가 혼자서 일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했거든.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예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할 거야. 또 채령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Y라고 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예진이랑 채령이가 같이 하면 30일 만에 끝내거든. 봐봐 얘들아. 예진이 하루 동안 하는 게 X, 채령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Y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하면 하루 동안에 X 더하기 Y만큼 하겠지. 이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잖아. 이틀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니? 3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곱하기 3 하면 되지. 근데 30일 동안 했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에다가 30을 곱하면 되지. 이게 30일 동안 한 일의 양이지. 그랬더니 일이 끝났다는 거야. 일이 끝났다는 말은 전체 일의 양을 1로 뒀으니까 얘네들이 한 일의 양이 1인 거야. 이해가? 그 다음 또 보자. 예진이가 15일 동안 일을 하고 남은 일을 채령이가 40일 동안 했대. 그러면 예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X, 이틀 동안 하는 건 2X, 3일 동안 하는 건 3X, 15일 동안 하는 거는 15X. 그치? 그래서 15X에다가 채령이는 40일 동안 했거든? 그러면 40Y를 더하는 거야. 그랬더니 일이 끝났다며. 그러면 이 둘이 한 일의 양의 합이 1이었겠지. 됐지? 이렇게 식 세웠다. 그러고 나서 자, 전개해 볼게요. 30x 더하기 30y는 1. 자, 소거하기 위해서 밑에 식에 통째로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30x 더하기 80y는 2. 그리고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뺀다. 밑에 식에서 위의 식. 30x 소거되고 80y에서 30y를 빼주면은 50y가 돼. 2에서 1을 빼면 1이 돼. y는 50분의 1인 거야. 됐죠? y를 구했으니까 x도 구해보자. 위의 식에 대입할까? y에다가 50분의 1을 대입해주면 30x 더하기 5분의 3은 1이거든요. 그러면 30x는 1 빼기 5분의 3. 1은 5분의 5니까 5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 x를 구하려면 양변을 30분의 1씩 곱하면 되지. 30분의 1씩. 그러면 x는 약분하면 15. 15 곱하기 5를 하면 75분의 1.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진이가 하루 x가 뭐였냐면 예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거든. 그게 75분의 1이래. 그 말은 전체 일이 커다란 한 개 프로젝트가 있어. 그거를 75등분 해가지고 한 칸을 하루 만에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일은 그런 게 75칸 있겠지. 그러면 예진이 혼자서 일을 끝내려고 하면 며칠 동안 해야 되겠니? 75일 해야 되는 거 맞나? 자, 다시 봐. 다시 봐. 자, 전체 일의 양이 1이 있어. 1. 자, 이게 큰 밭을 가는 일을 한다고 해봐. 큰 밭. 엄청, 논이 엄청 큰, 밭이 엄청 크거든. 그 밭을 다 갈아야 돼. 이게 정리해야 돼. 가는 거 알지? 가는 거 모르나 또.
딱 이렇게 뒤집어야 돼. 그지? 근데 예진이가 하루 동안에는 그거를 그 밭이 크다는 게 있으면 이걸 75등분해. 알겠지? 75등분 해가 그 중에 한 칸을 하는 거야. 한 칸. 그럼 이틀 동안이면 몇 칸 하니? 두 칸 하겠지. 그럼 이걸 다 끝내려고 해. 몇 칸이 있어? 75칸. 그럼 며칠 걸려? 75일. 그 정답 며칠? 75일. 이해가? 그러면 채령이가 하는 일은 50분의 1이지. 하루에 하는 게 50분의 1이지. 채령이 혼자서 이 밭을 다 간다고 치자. 그럼 채령이는 며칠 걸리게? 50일 걸리겠지. 자, 그래서 답은 여하튼 75일이 돼요. 음, 음, 30분의 1 곱하기 음. 4는 뭐예요? 자, 여기 다시. 요 x를 구하려면 사무수학 넘겨야 되잖아. 그래서 30x는 1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제. 그리고 이제 30분의 1을 곱한 거지. 30분의 1. 그래야 이게 없어진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5. 15 곱하기 5를 하면은 75분의 1. x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너무 좋다. 마지막이야. 자, 6% 소금물 하고 9%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8%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요. 이때 필요한 9%의 소금물의 양을 구해보래. 자, 우리가 요 용액을 A 용액이라고 하자. 요거는 B라고 하자. A라는 용액이 있고 B라는 용액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섞었대. 자, 농도, 소금물,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해. 자, 농도 A는 6, B는 9, 섞은 것은 8. 문제에서 물어본 게 9% 소금물 양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을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할 거예요. 그럼 두 개 섞은 거는 300이니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 세 칸 중에서 두 칸을 알아. 그러면 나머지 한 칸은 이 둘을 이용해서 무조건 표현할 수 있거든. 왜? 공식을 아니까. 소금 구하는 공식이 아까 뭐였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6x인 거야. 이거를 처음부터 농도 소금물 소금으로 적어두면 그대로 식세하기 편하거든. 자, 여기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도 해보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됐니? 자,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세워야 되거든. 얘들아, 이거 1차 부등식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 그때는 뭐로 나왔냐면 뭐 8% 이하의 소금물 이렇게 했어. 차이점만 비교해보자. 8% 이하. 그러면 여기가 는 8이 아니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지. 그리고 그때는 부등식에서는 미지수를 하나밖에 못 세웠잖아. 그래서 하나를 우리 9%니까 얘를 x라고 두면 얘는 어떻게 세웠니? 그렇지. 300 빼기 x로 해서 똑같이 세우면 돼. 그치? 그 차이거든, 그 차이. 근데 이제는 내가 미지수를 두 개를 세울 수 있으니까 하나를 x, 하나를 y 이렇게 세운 거야. 자, 우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 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할래? 야, 이렇게 하는 애들 있더라. 6 더하기 9는 8이 아닌데요. 당연히 8이 아니지. 연한 소금물하고 진한 소금물이 있으면 두 개를 섞었다고 쳐봐라. 그럼 그 중간쯤이 되지 않니? 선생님 6 더하기 9를 했는데 왜 15가 아닌가요? 아이고 내가 진짜
야, 뜨신물하고 찬물하고 섞으면 밀근화물 되지 않냐? 그치? 뜨신물에 찬물 섞었는데 더 뜨거워지니? 아니지 않니? 농도도 마찬가지지. 소금물도 짠 거에다가 싱거운 걸 태우면 중간쯤 되지. 더 짜워지지 않지. 그쵸? 그래서 농도에서 제발 더해가 는 하지 마라. 알겠지? 근데 소금물은 두 개 더한 게 이거인 거 맞지? 여기 들어있는 소금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도 두 개 더한 게 여기 들어있는 소금과 같겠지. 그래서 식을 세울 때는 소금물과 소금으로 식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x 더하기 y는 300이다. 하고 식을 세우고. 자, 두 번째는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울 거거든.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9y는 100분의 38, 24, 2400. 자, 밑에 식은 100씩 곱할까? 100씩 곱하면 6x 더하기 9y는 2400. 그럼 위에 식은 가간법 하려고 보니까 9를 곱할까? 9. 9를 곱하면은 9x 더하기 9y는 39, 27, 2700.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뺐습니다. 9x에서 6x를 빼면 3x고요. 9y는 소거되고요. 2700에서 2400을 빼면 300이거든요. 그럼 x는 100이 되네. x가 100이면 y는 얼마? 200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9% 소금물의 양 y를 물었으니까 200이고 단위를 적어줘야 돼? g이지. 그래서 답은 200g이 돼요. 되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앞에 연립방정식 한 거랑 지금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두 개죠. 두 개 다를 테스트를 칠 거거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영상 찍은 거 선생님이 올려줄 거야. 카톡방에 올려주면은 공부를 제발 해서 와라. 알겠지? 한 번 정도 보고 계속 이렇게 써보고 안 써지는 것만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 될까?